진짜 개빡셉니다. 영상을 제작하는 지금의 날짜는 2025년 12월 10일입니다. 끌어당김 실험을 시작한 지 벌써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근데 목소리를 들으면 아시겠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3개월 전 시작했을 당시보다 더 최악의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기대와 달리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고 경제 상황은 더욱더 힘들어져서 3개월 전보다 빚도 20% 정도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배달부터 심야 물류까지 뛰면서 버텨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끌어당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진짜 빡셉니다. 처음에 말은 쉬웠죠. 시작할 때의 의지도 각오도 정말 탄탄했습니다. 수많은 책과 영상의 썸네일 혹은 제목 같은 것만 봤을 땐 정말 쉽다 생각을 했거든요. 대부분의 제목이 그랬죠. 이거 하나만 바꾸면 돼. 아니면 끌어당김 성공을 위한 단 하나의 쉬운 방법. 아니면 너무 쉬운 경제적 자유 끌어당기기. 이렇게 유혹하는 글귀들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쉬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은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이게 예시가 맞을진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물류센터에서 쉬운 공정에 들어가는 단 하나의 방법, 아니면 이거 하나만 바꾸면 상하차가 쉽다, 예를 들면 이런 거랑 비슷하다고나 할까요? 어쨌든 중노동이 필요한 물류센터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는데 말만 번지르르 했던 거죠. 그래서 오랜만에 영상을 제작하는 오늘은 대체 어떤 부분이 그렇게 제게 어려웠는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끌어당김. 사실 저 혼자 살고 있다면 예를 들면 오전 명상을 하고 산책을 통한 가능태 안에서의 선택, 아니면 시각화, 그리고 이에 따른 풍요로운 정서, 그리고 부정적 에너지나 아니면 과잉된 포텐셜 등을 지우고 이미 이루어졌음을 알고 있는 그런 편안한 내려놓음까지 어떻게든 지금의 각박한 3차원의 세계가 아니라 양자 세계 속 파동에 가까이 다가가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볼 여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하지만 전 한 가족의 가장이기에 현실은 절대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지 않더라고요. 제 스스로를 맘 편히 정서에만 집중할 여유가 애초에 생기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어려운 상황이니까 아내는 지금의 자금 상황이 너무나 위태롭다.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메꿀 거야? 아니면 학원비가 나갈 텐데 혹시 지금 돈이 있어? 그런 걱정들을 제게 하죠. 또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하고 싶고 사고 싶은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런 거를 해줄 수 있는 여유로운 조건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죠. 또 부모님들께서도 걱정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시면서 아이, 잘 될 거야. 프로젝트 언젠가 성공하겠지. 그럴 땐 억지로 괜찮다면서 어색한 웃음을 짓는 것도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 3차원의 각박한 현실들이 저를 계속해서 흔들어대더라고요. 쉽게 말해 저 혼자만의 마음가짐으로는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아니, 지금의 현실을 무시하고 저 혼자만 이미 이루어진 미래 속에서 편안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건 또 너무 무책임한 것 같고 또 혼자만의 이기적인 사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바로 첫 번째 어려움이었습니다. 혼자가 아닌 감당해야 할 가족이 있는 상황 하에서의 끌어당김은 생각보다 훨씬 더 힘들다. 두 번째로 힘든 건 제가 하면 할수록 이 끌어당김이 그냥 노력이 되어버리더라고요. 이걸 정서로 환원시켜야 하는데 자꾸 의지와 힘으로만 하게 되는 거예요. 명상을 좀 해볼까 하는데 예를 들면 아이들이 칭얼대거나 또 싸우고 있거나 아니면 카드사 독촉 전화가 울리고 그러면 막 울컥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지금 너무 이 끌어당김에 집착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다가도 또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또 불안해져요. 정말 이 끌어당김이 언젠가부터 좀 마약 같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해야 하는데
하다 보면 내 스스로가 끌어당김에 집착을 하기 시작하고, 집착하면 당연히 부족한 현실이 더 끌려 들어올 테고, 그래서 오늘은 좀 쉬어야겠다 하는데 또 그럼 또 불안한 거예요. 이 악순환을 털어내는 게 그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세 번째 어려운 건 이 처음에 그 감정이 다시 안 생긴다는 겁니다. 시작할 때는 정말 설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시각화할 때는 막 기쁨, 그리고 막 기대감,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근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그 감정이 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시각화를 다양하게 변화를 주어봤거든요. 그런데도 이전만큼 큰 감흥이 없고, 그러다 보니 또 정서가 메말랐나 이런 생각도 들고, 쉽게 말해서 끌어당김도 이 약을 먹는 것처럼 내성이 생겨버렸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점점 더 큰 시각화 혹은 더 큰 미래가 이루어졌다는 생각을 끌어당겨야만 조금의 효과가 느껴진다고 할까? 이쯤 되니까 이게 진짜 맞긴 한 건가 하는 그런 의심까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번째가 바로 이 의심이 점점 커진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현실을 보면 성공한 사람들 정말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끌어당김을 해서 그 자리에 간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대기업의 2세, 3세 회장님들이 어릴 때부터 난 회장님이 될 거야 라고 끌어당겨서 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지금의 대통령이 예전에 구속이 되어 있을 때 난 대통령이야 하고 시각화를 해서 지금 대통령이 됐을까요? 솔직히 아무도 몰랐잖아요. 대선이 이렇게 빨리 치러질 거라고는 아무도 예상을 못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 전 대통령은 스스로는 계엄의 성공을 끌어당기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결국 성공하진 못했죠. 이렇게 큰 사람들을 예시로 들지 않더라도 주변 친구들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제 친구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아주 현실적인 친구였거든요. 그래서 매번 술자리 할 때마다 정말 세상 스트레스에 짜증은 엄청 많은 친구였어요. 제가 오히려 야 그만 좀 해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자기 지인이 한번 그냥 사보라고 해서 에라이 모르겠다 뭐 이런 마음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가진 돈을 올인해서 주식을 산 거예요. 근데 그 주식이 떡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진짜 걔는 살면서 한 번도 주식을 해본 애가 아니었어요. 제가 해보라고 해도 안 했던 친구였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매번 저랑 술 마실 때마다 그렇게 세상 짜증은 다 내고 있던 친구였는데 아니 언제 끌어당김을 했길래 주식으로 떡상이 됐지? 정말 저보다 훨씬 더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던 친구였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예시는 주위만 둘러봐도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공통점이 없어요. 아니 솔직히 그들 모두 끌어당김에 고수라는 공통점이 있었다면 또 모르겠는데 그들은 그런 걸 하지 않았음에도 권력 혹은 경제적인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 정말 부지기수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끌어당김은 정말 이룬 사람들이 아직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현혹시킬 가장 좋은 주제이고, 또 그로 인해서 자신이 낸 책에 인세를 받는다거나 혹은 유튜브 수입 같은 걸 얻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활용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선 제가 처음 가졌던 질문, 끌어당김은 진짜인가? 라는 질문을 다시 제게 던져봤을 때 사실 제 마음의 거의 90%는 가짜다 라는 상황에 거의 육박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좀 개인적인 얘기지만 제가 원래 오래전부터 명리학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그렇다고 전문가는 아니지만 사주와 대운 이런 흐름에 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졌어요. 어쨌든 명리학도 하나의 통계학이었으니까요. 명리학의 내용에 보면 운의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사주에 따라서 흐름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쉽게 말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자연의 흐름에 따라 인간 역시 그 흐름을 타고 흘러간다 이런 이야기인데 근데 어느 순간 이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렇다면 사주가 예고하는 흐름을 끌어당김이 뛰어넘을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사주로 봤을 땐 이 사람은 절대 오래 사업하면 안 된다. 사업하면 위험하다. 이런
운이 흘러가고 있는 시기인데 이 사람이 그냥 열심히 끌어당김을 실천하면 그 사업은 성공할 수 있을까? 아니면 올해 기운으로 봤을 땐 승진이 좀 어려운 사주인데 끌어당김을 실천하면 승진도 해낼 수 있을까? 사주랑 끌어당김 중에 뭐가 더 맞고 틀리고 뭐가 우위에 있고 한지 그런 것들이 불분명하다 보니까 그 역시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혼란을 가중시키는 부분이기도 했어요. 이렇게가 제가 끌어당김이 왜 개빡센지 이유를 5가지 정도를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3개월이 흐른 지금 이렇게 끌어당김을 비유해 본다면 시베리아 혹한 속에 이 아무것도 없는 얼음판 위에 서서 봄이 오는 날을 시각하면서 버티는 거라고 해야 될까? 그런데 그것도 혼자도 아니고 제 옆에 가족들도 함께 서 있어요. 오들오들 떨면서. 그럼 지금 상황은 어떻게든 따뜻한 곳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찾고 있는 상황 하에서도 아니야, 괜찮아, 봄은 와, 아니 이미 왔어, 난 그걸 느껴 하고 있는 제 자신이 뭐라 될까 정말 무책임하면서도 우습게 여겨지더라고요. 현실은 여전히 차갑고 얼음판 위에 서 있는 거는 맞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이겨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정말 저는 몸으로 느꼈습니다. 이게 제가 3달 동안 끌어당김을 실험하며 깨달은 아주 솔직한 감상입니다. 사실 부정적인 게 대부분이죠. 저도 그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정말 이렇게 됩니다. 정말 빡세요. 해보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다른 사람한테 추천할 수 있어? 라고 묻는다면 지금 제 기준으로 아마 추천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금은 제 마음속의 90%가 이 끌어당김은 가짜고 실패다 이런 결론에 거의 도달해 있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10%를 버린 건 아닙니다. 칼을 빼들었으니까 아직 포기하기는 이르다 생각하고 있죠. 제가 이 영상을 위해서 타이핑을 하면서 든 생각이 하나 있더라고요. 이미 이룬 미래를 끌어당긴다. 근데 거기에 제가 3개월 동안 너무 집착한 나머지 진짜 현실에서 느낄 수 있는 작고 귀중한 여러 행복과 감정들을 놓치고 있었던 게 아닐까. 이루어지든지 말든지 그런 되도 않는 시각화에 내가 너무 매몰돼 있던 게 아니었을까. 막상 지금의 내 감정은 간경화라도 된 듯 굳어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오늘부턴 아주 작은 것부터 하나씩 성공이란 느낌을 느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워낙에 성공 아니면 여유 이런 걸 느껴본 지 오래된 상황이니까 일단 그 느낌부터 다시 되찾으려고 노력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하루 단식하기 어렵지 않은 것들이 있잖아요. 오늘은 5km 걷기 아니면 오늘은 아이가 2발 자전거 타는 걸 성공시켜주기 같은 소소하지만 이루어내면 기쁠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세팅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적으로는 이 감정부터 따뜻하게 데펴야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래서 어떻게든 끌어당김에 대한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10%의 희망을 한번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 10%마저 사라질지 아니면 점차 넓어질지 그건 저도 궁금한 부분이고요. 오늘은 제가 끌어당김을 하면서 어려웠던 부분들을 이렇게 주저리 떠버려봤습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찾아졌을 때 또 다시금 끌어당김이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천천히 실천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소소한 목표들을 이루어 나가면서 또 제 감정이 어떻게 변화해 나가는지 그러면서 현실은 또 어떻게 변화해 가는지 그에 대해서 또 다음 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